창세기 1장에는 하루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저자는 하루를 항상 저녁이 된 후 아침이 됐다. 첫째 날이라고 기록했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배철현이라는 저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출판사에 제가 직접 안 하고 나와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물어봤는데 안 나오시기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괜히 부탁드렸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막 얘기해야 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 따로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글을 쓰고 그걸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주고 세상에 기여하고 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유튜브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저랑 얘기해요 했던 게 사실은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에 얘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죄송스러웠네요. 그냥 책으로 다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인데 그걸로 온전히 소통할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선생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고요. 우리 이 배철현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딱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평생 공부가 업인 사람, 깨달음이 업인 사람. 오히려 저는 인간을 위한 이렇게 깊이 있는 종교적 철학적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경지에 가 계신 분이 이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획득해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책을 4권을 쓰셨는데, 시면, 수련, 정적, 그리고 이 책은 승화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철학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글을 쓰는 분이 이 배철현 선생님이거든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북드라마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요까지 내려가는 건 누구나 다 내려가요. 그 깊이가요. 생각의 깊이와 어떤 철학적인 농도가요. 요까지 내려가는 건 누구나 내려가요. 나 왜 살지? 어쩌고 생각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끝나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를 넘어서서 조금 더 들어가서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서 본질에 닿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일이 왜 특별한 사람이 해내냐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고행이거든요. 수양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종교인은 아니지만 배철현 선생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도시 시골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하면서 늘 자연 속에 있는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를 깊이 내려다보면 그 맨 밑바닥에 누구와 만나겠어요? 우리 모두와 만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만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 모든 사람의 갈등, 모든 사람의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선생님은 그곳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어디서 왔을까요? 배철현 선생님이 우리가 반드시 수십 년을 거쳐서 내려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언, 공어, 고통, 양심, 전정, 내면, 의미,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품이 있는 나를 만드는 법. 엄격, 걸음, 기억, 도야, 일념, 취미, 검역, 신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3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간. 4부는 승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그곳에서 물어야 될 질문, 그 명제들을 던지십니다. 혹은 어떤 때는 간절함으로, 어떤 때는 인간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인간의 각성, 모험, 변화, 정말 뭐 유언, 취미, 그 인간의 신중함, 내면, 양심 등등 우리가 반드시 인간으로 살면서 마주해야 되는 그 하나의 주제, 명제에 우리를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죠. 그리고 대답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수십 가지의 그 명사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후다닥 읽고 말 책이 아니라 짧습니다. 하나의 명제가 한 4-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두고 읽어야 될 책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중이라는 주제를 갖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네요. 신중은 용기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자, 아침이면 수면 상태에 들어갔던 나의 의식이 다시 돌아온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창세기 1장에는 하루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저자는 하루를 항상 저녁이 된 후 아침이 됐다. 첫째 날이라고 기록했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야, 진짜 나는 이 짧은 글에서 엄청 오래 생각했어요.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대요.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결정된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걸 신중함으로 저자는 이끌고 갑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신중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내 하루를 시작하는 신중함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을 어떤 걸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신중한가? 내 하루, 내 아침에 봤더니 저는 신중함의 습관을 갖고는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리 맨날 쓰거든요.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나는 일기보다 아침 다이어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침 다이어리를 30분을 써요. 하루를 설계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을 쓰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되게 신중하고 싶었나 봐요. 내 하루에 경건하고 싶고 신중하고 싶고 내 하루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게 맞는 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연은 이른 아침에 최선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은 하루라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어제의 잠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시간이다. 저녁 노을이 아닌 이른 아침은 보람된 하루를 결심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이 기억에서 벗어나 흘러가 버리기 일쑤다. 아침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나고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루를 영적인 시를 쓰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완전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명언과 명언으로 모든 문장이 이어집니다. 줄 안 칠 게 드물어요. 모든 걸 내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적어놓겠습니다. 이 얘기 너무 좋다. 이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다. 적어놔야지. 인간에게. 너무 좋은 말 아니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완전히 자체가 예술이야. 나 이거 다 액자에 걸어놓고 싶어 진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나 정말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책에 모든 순간에 주란칠 게 없을 정도로 이래요. 배철현 딱 써놨어.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한다. 야, 하찮아 보이는 모든 순간도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신중만이 내게 쌓여있는 허영과 허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유의 여신을 조금씩 보여준다. 신중은 행복한 삶의 열쇠이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도전을 용감하게 응전하도록 독려한다. 삶은 영광스럽다. 그러기에 삶은 나의 전부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 활기차게 나의 회에 오를 것인가? 그때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이거는 이 책에서 신중, 하루에 대한, 하루와 신중함, 그리고 인간이 하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하루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정말 좋은 장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줄을 정말 많이 쳐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방치하거나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불행이 발생한다. 그런 방치가 바로 부패다. 만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삶의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무두질하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나는 부패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연마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산을 떤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인간은 자발적 수고 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은 코치의 조언을 참고해 신발을 동여매고 매일 스스로 달려야 한다. 이런 연습이 없다면 코치의 훌륭한 충고는 스쳐가는 바람소리일 뿐이다. 자발적이며 의도된 연습만이 변화로 이어지는 첩경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나는 타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유도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 스스로의 변화다. 나의 변화를 보고 상대방도 그 기운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새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진화한다. 자기 변화는 주변에서 일어날 변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변화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로 하나씩 풀어내는 행위다. 변화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이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하는 섬세한 연습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자신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하고 있는 중인가? 완전 주옥 같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야단치지 않고 천천히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글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말만 하지만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통찰하고 설득하는 책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의 30가지 이상의 우리에게 하는 명제, 우리에게 던지는 명제 화두는 사실 이렇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게 도와줍니다. 자, 이 책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더 의미 있는 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이 책의 30가지가 넘는 이 명제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깊이 있게 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 배철현 선생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승화 책 잘 여러분 한번 읽으실 텐데 모두 다 읽기도 좀 힘드시고 또 이렇게 읽으시면서도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는 앞으로 책 소개할 때 PDF 한 장짜리로 이 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북액션 드릴게요. 북액션은 이 책의 제목과 저자분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이 책의 제목과 저자분의 성함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고 당첨자 발표를 앞으로는 여기 보이는 김미경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고 거기서 선물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들어가셔서 김미경 TV를 친구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정대 학생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열정대 학생분들은 이 책을 어차피 다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중요 대목 정말 다 주옥 같아요. 완전 주옥 같은 명언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을 꼽아서도 되고 책 전체에서라도 명언 20개 정리해 보기. 이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명언 20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메인 세상이 되면서 앤드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 배우고 나간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바뀌니까 막 좋은 것들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한번 드릴 거고요. 거고요. 다. 네.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지만 말고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워크시트를 진짜 잘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